자, 고경님, 현미 노래상자님, 눅누눅님 안녕하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 정모 라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예, 제 채널은 예능힐링, 소통, 교육방송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토요일 정모 라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 들어서 민첩하게 행동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적정 주가보다 좀 떨어지면 줍줍하시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적정 주가 다 계산해서 얘기 드렸죠. 뭐 임시로 정하긴 했지만 좀 싼 것들을 사신 분들은 뭐 애플 같은 거 좀 올랐죠. 그래서 자, 좀 싸면은 줍줍하고 조금 과열됐다 싶으면 열매도 좀 따시고 전략적으로 자산 매분 잘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주제는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자, 소프트 랜딩을 하냐 리세션이 오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소프트하게 랜딩을 해서 경기가 약간만 둔화되고 물가도 잘 잡힐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의 고금리로 인해서 침체가 올 것이냐, 그래서 침체가 와서 결국은 금리를 자, 내려야 되는 상황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중점이 두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좀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고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모멘텀도 잘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월 중순부터 이제 토요 정모에서 얘기를 드렸죠. 자, 앞으로 한 달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3월 중순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3월 말에 리밸런싱도 일어났고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실적 기간을 기다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 흔들리는 시장에 곰들이 헤지펀드들이 기관들이 세력들이 열심히 토의를 해서 어딘가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어딘지는 일단은 자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가 이제 고비일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다음 주부터 빅텍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빅텍들이 좀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금요일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블랙락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자, 일단 실적 기간이 좋게 시작하진 않았죠. 자, 이번 주에 S&P 500이 5,123으로 1.60% 정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자, 보여줬죠. 조금 중간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자,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었던 것 같죠. 일시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올해 들어서 S&P 500이 8% 올랐는데 고점이 5,250이었죠. 그거 대비해서 2% 정도만 빠지면, 올해 추세가 그랬어요. 2% 정도,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2% 정도 빠지면은 다들 반등이 나오고 그랬는데 2% 이상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횡보 기간에 있었는데 조금 요 정도, 여기가 딱 2%였죠. 5,150 정도였는데 여기 정도 빠지면 올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어제 그 선이 깨져서 자, 5,123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그림을 뭐 쌍봉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차트 보시는 분 차트 분석 잘 안 하긴 하는데 이거 헤드앤숄더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돌아보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앞으로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 이 쌍봉이라든지 헤드앤숄더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올라갔다 수익 실현하자, 올라갔다 수익 실현하자, 올라갔다 수익 실현하자, 올라갔다 공매도 치자, 올라갔다 공매도 치자, 올라갔다 공매도 치자. 자, 그렇게 해서 올리려는 힘들이 계속 약화되는 상황이고, 결국 3번 정도 올리다가 실패하니까 힘이 빠져서 쭉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그런 식으로 심리로 읽어내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게 지금 약간은 내려가는 추세로 다시 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이 깨졌고 15일도 깨졌죠. 예, 그래서 목요일날 잠깐 반등하나 싶어서 뚫고 올라갔는데 그게 자, 도움을 못 받고 예,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결국 떨어뜨리려는 거를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지 물가가 안 잡힌다. 그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예, 다시 반등을 하고 예, 그거를 뚫고 올라가 줄지. 자, RSI는 44.9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11월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계속 올라가던 추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RSI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게 세력들은 예, 지금 괌에도 30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올릴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2%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2% 정도 떨어지면 반등을 시키던 그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5%에서 한 6% 정도 풀백을 자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에서 6% 정도 풀백이 일어나면은 5,000대 초반이라든지 4,935 정도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5,000대 초반이나 예, 4,935 정도 예, 요 정도에서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감해도까지 뺐다가 일봉으로 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죠. 제 내피셜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5에서 6% 정도 풀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거죠. 5%에서 6% 정도 풀백이 일어나야지 좀 건강하게 조금 예, 조정은 아니지만 예, 조금 조정을 겪고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는 게 5%에서 6%면은 요 정도까지 내렸다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S&P 500이 지난 5년 평균인 19나 17.7보다도 포워드 PE 레이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20.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뺐다가 올려야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막 올리기는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예, 트레일링 12개월짜리 S&P 500의 P 레이시오도 지금 25.5까지 올라와 있어요. 5년 평균 23.1이나 10년 평균 21.3보다도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열기를 뺐다가 올라가야지 예, 그냥 올리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관들의 이제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6,000도 보고 뭐 5,535, 뭐 이렇게 5,500, 5,400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목표로 세워놨던 거를 바꾸면서 이렇게 올렸던 거라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BMO는 다시 5,100으로 내렸고요. 어제 UBS에서는 5,300으로 올렸다가 다시 5,150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다시 뺐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뭔가를 예,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은 예, 풀백을 좀 했다가 5,100이나 5,150 밑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릴 예, 그런 가능성도 자 있습니다. 뭐 모건스탠리나 JP모건은 꾸준하게 4,500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S&P 500만 보면 그래프가 이게 지금 뭐 내려가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림 그려보시면은 이게 뭐 내려가는 거냐 그냥 어차피 이런 박스권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우를 보면 이게 좀 확 보여요. 자, 올해 들어서 한 6, 7%가 올라갔다가 지금 0.71%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자, 올해 올라간 거를 다 반납하고 다우가 빠져버렸죠. 네, 그래서 0.71%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프가 확실히 올라가던 게 확 깨졌죠. 쌍봉 그리고 그냥 확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올해 들어서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0.4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추세에서 자 벗어나서 예, 꺾여서 떨어졌죠. 그래서 다우나 러셀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나 보다 이런 생각하죠.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러셀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러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우하고 러셀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여태까지는 빅텍 위주로 올라왔는데 그 이외의 주식들도 같이 올라가 줄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주식들 한 493개의 주식들 아니면 그거 외에 뭐 몇천 개의 주식들 중소형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약간은 특히 주식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그래도 조금 이게 약간 나스닥만 보면은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 보여요. 16,175인데 이번 주에 1.62%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뭐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 예, 올해 들어서 9.54% 아직도 올라 있죠. 다우하고 러셀 2000하고 S&P 500은 예, 그냥 그런데 나스닥만 이렇게 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추세에서 꺾이긴 했어요. 예, 근데 아직도 이게 약간은 불리시 플렉처럼 예, 뭐 저점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일 평균선 네, 지지선인데 그걸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빅텍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애플이 살아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 나스닥만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예, 금리도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약간 경기도 불안한데 예, 하지만 빅텍은 실적이 예, 지난 분기에도 잘 나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 다시 빅텍 위주로 조금 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미 깨져 있는데 그래도 한 16,175선 요 정도는 예, 지켜주고 있어요. RSI도 49.40으로 좀 빠졌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빠져있기 때문에 요 정도 빠지면은 그냥 빅텍을 계속 예,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예, 요게 사실은 좀 불안한 거죠. 주식시장이 빅텍 위주로 계속 돌아가고 빅텍도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준 표인데요. 다 빨갛죠? 예, 다 빨갛습니다. 지금 애플이 4.12% 올라서 버텨줘서 그렇지. 예, 구글이 3.41% 올랐고 테슬라가 3.73% 올랐죠. 예, 1분기에 많이 떨어졌던 애플, 구글, 테슬라가 3% 이상 상승하면서 이번 주 그래프를 이렇게 좀 약간 지켜준 예, 그런 모양이 있는데 만약에 애플, 테슬라, 구글까지 빠져버렸으면 이것도 예, 처져서 빠질 수가 있었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안 좋아요. 예,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예, 그냥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네, 지금 다들 일주일 동안 굉장히 헤맨,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반등을 해서 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 애플, 구글, 테슬라만 빼면은, 요거 세 개 빼면은, 사실 그렇게 주식시장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예, 차트 말고 예, 거시경제는 지금 괜찮냐? 예,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 악재라고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물가가 일단 CPI가 나왔는데 잘 안 잡혔습니다. 0.4%나 올랐죠. 0.4%씩 오르면은 1년 동안 4.8%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3.5에서 3.8이 나왔죠. 근원이 3.8% 나왔는데 연준이 바라는 2%는 아직 멀었고요. PPI가 그나마 0.2%밖에 안 올랐습니다. 도매 물가가 0.2%밖에 안 올라서 이게 조금 안도를 시켜서 목요일날 좀 반등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CPI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2.1에서 2.4% 올랐고 PC가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 26일 날 나오죠. 예, 요게 2.5에서 2.8이 나왔습니다. 근원이 2.8이 나오면은 아직도 2% 목표치까지는 아직 멀었죠. 그리고 0.3%가 지난번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예, 요거보다 더 낮을 거냐, 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2.6에서 2.8이 나올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0.4%씩 올라가면 1년이면 3.6%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가 3.6%가 올라가면 저희는 예, 그만큼 수익을 3.6% 이상 내야지 그나마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자, 1년치가 3.0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3에서 3.1로 올랐고요. 5년치가 2.9에서 3으로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CPI 보면 3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생기는 거죠. 자, 뉴욕 연은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다들 힘들죠. 예, 가게도 힘들고, 예, 그 기업들도 힘들고, 물가가 높으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시장이 뭐 좋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죠.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더 줄었죠. 21만 1000이 나왔죠,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노동시장도 아직 튼튼한 상황이라서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자, 지난주에 채권이자 높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4.4에서 4.75라서 채권금리가 4.25를 넘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CPI 나오면서 4.5를 뚫고 올라갔죠. 4.5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2년물도 4.89 정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자율도 너무 높습니다. 자,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물가도 높고 이자율까지 높으면 채권 발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더 이제 이번 주에는 채권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낮아질 거냐? 그런 거는 일단 아니죠. 일단 어제 약간 시장이 불안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5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금리는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달러가 떨어지냐? 달러는 더 올라갔습니다. 104.06에서 105.81로 지난주보다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채권금리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로 지금 들고 들어올 때 수익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2022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계속 힘들었던 이유가 달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인 채권하고 킹달러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금값마저 지정학적 위험으로 236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이 물론 중국에서 많이 사긴 하지만은 금값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원유값이 떨어졌냐? 원유값도 올라갔죠. 지정학적 위험으로 브렌트가 90.15로 90불을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92불까지 올라갔죠. 웨스텍사스 오일 85불 4호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암호화폐도 67,000불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서동가 일어나지 않죠.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자, 미국 부채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문제도 있지만 전 세계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적인 것도 지정학적 위험이 아직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물가를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근원 물가가 이번에 나왔는데, 자, 3개월짜리로 환산해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6개월짜리 환산한 걸로 봐도 올라간 걸로 보이죠. 연준이 지난번에 12월에 얘기할 때, 뭐, 3개월짜리 6개월로 환산하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3개월, 6개월짜리가, 자, 꺾여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물가가 잘 안 잡히죠. 네, 그 다음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PI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3개월짜리로 환산하면 올라간 게 보이고 6개월짜리로 환산한 것도 지금 올라간 거로 보이죠. 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가가 조금 안 잡히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다달이로 따져서 0.3% 뭐 0.2%밖에 안 오른 거 아니냐, 뭐 0.4%밖에 안 오르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1년치로 보면은, 자, 1년치로 보면은 음식 가격이 2.2%나 올라간 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 가격이 4.2%나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전기 가격은 5%나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음식하고 에너지 뺀 것도 3.8%나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근원이.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쪽입니다. 자, 요쪽이 2.5% 올라갔고요. 서비스 쪽이, 쉘터 쪽이 5.7%가 올랐죠. 예. 그래서 월세 가격이 5.7%나 올라간 거예요.
지금 월세를 3,000불씩 내는 사람들이 5%가 올라가면은 벌써 150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0불이 3,150불이 되고, 뭐 2,000불이 2,100불이 되는데, 부담되죠, 당연히. 예. 2,000불씩 월세 내시는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쪽 뉴욕 근처에서는 2,000불짜리 없죠. 자, 근데, 자, 그분들이 100불을 더 낸다는 게 굉장히 뭐 120불 정도 더 낸다는 게 부담이 됩니다. 예. 120불어치 일주일 동안, 예, 뭐 음식을 사면은 100불이면 살 수 있는데 일주일을 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교통 서비스는 10.7%입니다. 이 교통 서비스 쪽도 비싸요. 그냥 자동차 뭐 수리를 하거나 자동차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객용 서비스 이런 거 받는 것도 10.7%가 올랐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500불 주면 차를 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가 올라가지고 550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메디케어 서비스도 2.1%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보면은 물가가 저희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오르고 있어요. 기름값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 가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기업 쪽 낙관 지수를 이번 주에 나와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죠. 소기업 쪽의 낙관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중산층 이하로 힘든 사람들은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미시간에서 나온 어제 소비자 심리가 떨어졌죠. 결국은 좀 떨어졌습니다. 뭐 예비치로 나오긴 했지만은 소비자 심리도 지금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란이 공격을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는데, 자,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하기로 이란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특급 정보가 나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월화 수목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뭐 공격이 안 일어났는데 자, 어제 갑자기 이스라엘이 지금 갑자기 이란에서 예기치 않은 전례 없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이 레바논 쪽에서 한 40개 정도 날라왔는데 그게 이란이 직접 공격한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게 약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확전으로 가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기름값이에요. 결국 기름값이 지금 92불까지 어제 올라갔다가 다시 90불로 떨어지긴 했는데, 과연 이 기름값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막 100불대로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게 뭐 물류 문제도 있겠지만 기름값 올라가는 게 좀 큰 문제죠. 그래서 이미 기름값이 90불로 올라온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더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기름이 과연 더 올라갈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마 기름값이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중국에서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585억 달러로 적자가 났죠. 지난번 1250억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산업이 좀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안 따라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 쪽도 뭐 그렇게 수요가 막 팍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자, 미국의 전략 비축유량은 계속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기름값이 더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전쟁이 잠깐 나서 자, 어제도 잠깐 92불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국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기름값이 안 올라가면은 그게 걱정이 없는데 일단은 자, 전쟁이 터지면
주식시장이 잠깐 내려가요. 예, 하지만은 다시 올라옵니다. 자, 아무튼, 야, 이따가 좀 얘기 드리고요. 자, 아무튼, 요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예, 시장이 거시경제적으로 보나, 차트를 보나, 뭐, 아무튼, 지정학적 위험으로 보나, 뭐, 그렇게 일단은, 예, 당장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제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는 인텔하고 AMD 칩을 회사에서 쓰지 못하도록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인텔하고 AMD가 막 4%씩 주가가 떨어지면서 예, 반도체 주식들이 어제 다 폭락을 했죠. 자, 그런 것처럼 미중 간의 관계가 아직 뭐 또 발전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중국은 무기를 드론 같은 거를 러시아에 공급을 해서 러시아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끔 예,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자,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예, 물가도 잘 안 잡히고 거시경제 환경도 안 잡고 예, 그다음에 뭐 유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연준이 뭐 특별히 금리를 내려서 이런 것들을 자, 막아줄 거냐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55%밖에 아직 안 되죠. 거의 반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안 내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9월 달이나 돼서나 확실하게 76% 정도 되니까 예, 그 정도로 내릴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여기에서 자 4.75에서 5%까지 조금 더 자 내릴 확률이 한 예, 요거 합치면 한 63% 정도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자 올해는 12월까지 한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요렇게 자 의견이 예,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예, 당장 내릴 것 같지도 않고요. 자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진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가 5.25%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2.8%인데 2.4~5% 정도 예, 지금 실질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경기는 계속해서 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JP 모건이 어제 한 6~7%가 어제 빠졌어요. 한 7% 빠졌나요? 이번 주만 한 7%가 빠졌는데 이런 대형 은행주가 이게 지금 은행주 중에 1등이잖아요. 1등 기업인데 방어주로서 좀 역할을 해왔는데 JP모건이 어제 7%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가이던스죠. 올해 가이던스가 굉장히 그렇게 좋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던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순이자 수익이 900억 달러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높이질 않았죠. 자 그거는 자 이자율을 올려서 이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좀 안 나는 예, 그런 상황이고 대출을 받아도 그걸 또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자 수익이 또 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예, 소비자들이 예, 요거를 예,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조금 낳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웰스파고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크레딧 카드를 못 갚는 사람의 예, 비율이 지금 최악이다. 자, 연준의 공부에 의하면은 예, 지금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건가요? 자, 아무튼 최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 정도가 지금 예, 30일 이상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소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GDP도 많이 올라간 이유가 예, 미국 정부에서는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고 이제 미국 사람들도 크레딧 카드를 많이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갚는 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니멈 페이먼트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한국은 이렇게 뭐 돌려막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면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래서 100불 가운데 뭐 이자율 20%면은 뭐 20불을 예 12로 나누면은 얼마나 되나 한 뭐 2불 3불씩 그렇게 조금만 내면요 예 미니멈 조금만 내면은 그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미니멈 페이먼트 네, 빚이 많은데 크레딧 카드 빚이 굉장히 뭐 10,000불 뭐 20,000불씩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 조금씩만 예 지금 예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거의 11%까지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2022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발빙 밸런스인데 크레딧 카드를 계속 만들어서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6천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2022년 이래로 계속 크레딧
크레딧 카드 빚이 늘고 있죠. 결국은 못 갚고 카드도 이제 못 만드는 상황이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미국의 크레딧 카드 스코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점수죠. 미국에서는 한 650에서 650 이상이면 좀 괜찮아요. 예. 그래도 한 750에서 한 800 이상으로 한 850 사이에, 예, 그 정도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받으려 그래도 은행에서, 예, 돈 받으려면 750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크레딧 카드 스코어가, 바닥 10%입니다. 자, 지금, 예, 스코어가 낮은, 예, 바닥의 10%는 지금 한 640 이상에서 지금 620대로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지고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이 25%의 사람들도 거의 700점 가까이 됐는데 지금 690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신용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크레딧 카드 안 만들어주죠. 막 이자율은 막 25%, 30%씩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계가 조금, 예, 힘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 조금 잘 나올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79개의 S&P 500의 기업이 부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내놨죠. 예, 그래서 이게 2019년 이래로 두 번째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가이던스 자체를 부정적으로 내놓은 기업들이 조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얼마나 지속될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얼마나 갈 거냐. 자,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예, 지금,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항상 얘기를 하죠. 예,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고, 다른 신문사 가서도 인터뷰 보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예, 3, 4, 5월이 쉽진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3월달 중순부터 이미 좀 안 좋아졌는데, 지금, 예, 상황에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은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란이 여기를, 예,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어제 미사일을 40개를 이스라엘에 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꽤 거리가 좀 되는 상황이고, 예, 지상전을 펼치기에는 좀 멀죠. 예, 멉니다. 예, 멀고, 기껏해야 쏴봐야 예, 미사일 정도 쏘는 거고, 둘 다 핵국가예요. 이란도 핵무기가 있고, 자,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국가끼리는, 예, 이렇게 전면전으로, 예, 탱크나 이런 거 들고 싸울 수는 있는데, 예,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그죠? 긴장이 너무 고조되지는 이제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핵무기까지 쓸 정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시장은 전통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잠깐만 영향을 받지 다시 올라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영향을 받아야 한 2달 정도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10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한, 예, 20일 정도? 예, 그 정도 영향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나도 그냥 짧게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반영하고 다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유가를 올리고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한테 기회를 주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예, 잠깐만 영향받고 말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크게 충격을 받으려면은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뭐 진주만을 공격을 하던가 september 11처럼 자 맨하탄을 갔다가 공격을 하든가 이렇게 좀 크게 미국이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외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길어야 한두 달 그 정도 영향밖에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일만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면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어나더라도. 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자, 이번 풀백에 5%에서 6% 정도 일어나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달러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잖아요. 금리도 높고 달러도 높아서 걱정인데 지금 엔화 대비해서 달러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가 153엔까지 올라간 지금 상황이죠. 적대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151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그래서 역대급으로 엔화가 엔저입니다. 153엔이나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환개입을 자 일본 정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되면서 거시경제 환경이 좀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냈긴 했지만 1분기로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자체도 3.5%는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닝 자체가. 그래서 3.5에서 3.4% 정도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2024년 어닝 예상치가 10.8%가 올라간답니다. 2025년은 11.6%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3.5% 실적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올해는 10.8%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만 잘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2년 1분기부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미국이 2021년에 유동성을 풀 때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도 올라갔고 기업들도 실적을 잘 냈는데 2021년부터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은 2023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예상보다는 예상이 회색인데 파란색이죠. 예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자 3분기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2024년 4분기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상을 3.5%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3.4%로 여기서 예상하는 팩트셋은 그거보단 잘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 예상보다만 잘 나오고 가이던스를 이제 1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2, 3, 4분기는 좀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5,200 이상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죠. 올해 S&P 목표를 골드만삭스 6,000, 소시에테 제너럴 5,5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5,4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 5,300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이 자 반 이상은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드디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 밑으로 떨어졌는데 요 정도 내려가면 이제 조금씩 줍줍하기 좋은 시기가 오는 거죠. 지금 개별 기업들로 보면은 싼 주식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정 주가보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줍줍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MMF 마켓 현금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면 한 8.8조 달러. 자, 그래서 이 돈이 언제든지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떨어지면은 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GDP 지금 아틀란타의 실질 GDP 2.4%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경기 아직 좋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침체로 빠지지만 않으면은 뭐 조금씩 둔화되면서 자 물가도 잡히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소매 판매 보면 알겠죠. 소매 판매가 지난번에도 0.6% 정도 잘 나오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소매 판매 또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직 우리의 희망은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이 모멘텀이 뭐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보시면은, 약간 시들시들하죠. 예, 너무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예, 작년부터 들었죠. 작년 1월부터 지금 거의 12개월에 4개월, 한 16개월, 15개월 정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시큰둥 자, 아무튼 그 모멘텀이 약간은 조금 무미건조한 약간 그런 상태로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요거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다느니, 뭐 아니면은 애플이 뭘 했다느니, 아니면 엔비디아가 뭘 했다느니, 이런 거 뭐 목표 주가도 막 올리고 기관들이 하는데 잘 안 끌어올려지죠. 자,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작년 1월에 이제 TSMC 실적 발표 때까지 올해 1월이죠. 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다시 처지고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이 조금, 은행주들이나 가치주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크게 인공지능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에 조금 많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목요일날, 물론 수요일날 ASM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목요일날 TSMC가,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핵이죠, TSMC. 자, TSMC에서 엔비디아 칩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TSMC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인공지능 때문에 뭐 좋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TSMC가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인공지능 얘기를 다시 더 하면은 어느 정도 풀백이 월화수까지 조금 됐다가, 목요일 날부터 다시 풀백이, 자, 넷플릭스에서 요즘 실적 잘 나오죠. 그래서 TSMC하고 넷플릭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백은 여기까지만, 전쟁 관련된 소식도 여기까지만 자, 하고, 목요일날, 인공지능으로, 자, 끌어올려줄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뭐 하지만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자,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껴 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가지고, 보통 옵션 만기일이 껴 있으면은 그 주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막 있다가, 목요일날 끌어올려 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옵션 만기일 때문에라도, 자,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5월 1일날 FOMC가 있고, 그 전에 발표가 나는 PC 물가지수가 있고요. 요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은 약간 그런 상황이고, 결국 5월 1일날 FOMC의 매파적 발언이 기대가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PC 물가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 버린다면은 연준에서는 매파적 발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자, 5월부터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내피셜이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축복받으시고요. 자, 오늘 거시경제 얘기는 꽤 많이 했네요. 제가 45분 정도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